안녕하세요. 실천덕 투자입니다. 오늘 장이 좀 좋았는데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1차 바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SK하이닉스를 보시면요. 9월 30일 이후로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요. 지금 5분기만 보더라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세 자릿수로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3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 순이익이 증가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뭐 과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하락장이니까 주가 떨어졌는데, 뭐 수급이라는 건 이제 수급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실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몇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안 올랄 수도 있고, 실적이 좋은 거 플러스 누군가는 꾸준히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테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중순 이후로 지금 46% 지금 5%를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지금 되게 급하게 매수 중이에요. 보시면 지금 외인이 50% 넘게 갖고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그냥 외인 종목이에요. 보시면 최대 주주도 SK와도 보시면 20%밖에 없고, 국민연금도 8%밖에, 자사주 5%. 그래서 외인이 50.98%로 외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인이 마음만 먹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이제 외인은 실적을 보고 올리니까 저희도 실적 항상 유의미하게 봐야 되겠죠. 실적이 계속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했잖아요. 뭐 급락 정도는 아니죠. 지금 뭐 50% 이상 떠는 쪽도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올 초에 13만원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8만원, 8만4백원까지 9월 30일에 떨어진 다음에 보시면 9월 30일쯤 해서 이제 외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외인 2천억. 최근에 지금 무섭죠. 사는 게. 기관도 매도치고 개인은 당연히 매도치고 외인이 무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총이 3이잖아요. 시총이 69조 정도니까 꽤 큰 종목이고, 그러니까 외인들이 다 파는 게 일정한 종목은 외인들이 막 계속 사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실적 안 좋은 종목이 떨어진다 살 건 아닌데, 실적이 뭐 정체중이나 좋아지는데 주가 떨어진 종목을 저는 매수 대상이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실적이 5분기 연속 좋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분기 안 좋을 게 예상되는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아직 그걸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외인의 매수가 좀 무섭죠. 보시면 외인이 정말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잠깐 매도 쳤는데 이후로 지금 정말 폭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다고 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경우, 주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시면 이때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급하게 매수했잖아요. 그동안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죠. 왜냐면 외인 종목이니까요. 물론 저희는 항상 실적을 보고 외인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적도 좋고 충분히 올릴만한데 외인이 안 사주면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인조차도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기관 같은 경우 보면 2년 전부터 계속 매도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매도 상황이고요. 뭐 외인도 이제 사다 팔다 했지만 작년 거의 8월부터는 거의 보유량 계속 늘린 중이고, 또 이제 최근에 9월 30일 전후로부터는 외인이 지금 다시 매수 중이니까 이런 걸 무시할 건 아니죠. 최근에 보시면 공매도 같은 경우 되게 심하게 20% 안 내가 아주 심한 건 아니네요. 보니까 10몇 프로니까 심한 건 아니죠. 20 몇 프로 돼야 돼 이제 심한 건데,
아무튼 워낙 등치 큰 종목이고 여러 종목 합친 거하고 비슷한 종목이니까 외인이 이렇게 사준다는 것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도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지니까요. 그런 반면에 아니 반면이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정말 지수를 좌우하는 종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솔직히 거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면 매출액이 뭐 적진 않죠. 적진 않은데 매출액이 뭐 20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으니까 이게 뭐 비교 대상은 아니죠. 뭐 영업이익이 나와봤자 1조잖아요. 1년에.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 보시면 거의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SK하이닉스가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총을 좌우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품 있는 상태에서 시총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몇 분 일토막 나도 특히 크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 있는 시총 그런 종목을 가지고 뭐 지수를 좌우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주가가 떨어지겠죠. 나중에 누군가 보시면 외인이 4%예요. 지금 시총이 100조인데 외인이 4%예요. 외인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종목으로서 매출도 거의 뭐 50조가 넘는 거잖아요. 50조가 넘고 영업이익도 10조, 작년에 12조, 올해 지금 2분까지 7조니까 뭐 10조는 무조건 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최근 외인들을 폭풍 매수한 거 보면 지수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좀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실적 최근 5분기 실적 보면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예전엔 좀 매도 치다가 보시면 매도를 좀 했잖아요. 계속 올해 들어와서. 근데 지금 최근에 매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배반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이게 좀 일관성이 있긴 한데 보세요. 외인 같은 막 사다 팔다 이러지 않아요. 등치 큰 종목, 특히 잘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종목을 보면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막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외인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외인이라 해도 그런 저희가 이제 그에 보는 그런 상황의 종목들은 뭐 수급을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삼성전자 보시면 꾸준히 매도하잖아요. 근데 매수하면 또 꾸준히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미 있죠. 많은 수익성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매수 상황이라서 지수가 지금 다시 반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는 그저께 지금 시총 20까지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외인들이 몇십 프로 있는 종목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넘어 올라가면 매도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수익성이 실현한 다음에 실제 자기들 비중이 너무 적어지면 또 저가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인이 10% 남집 있고 이런 종목은 그들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외인이 좀 매수 중이라서 또 미래를 예측한 건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솔직히 이게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지만 우선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런 종목은 우선 경제 해자 개념으로 따지면 경제 해자를 아예 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영업이익이 높으면 그러지만 이건 애초에 이제 퍼나 이런 거 보면 100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니까 엔젤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특별히 논할 거 아니죠. 보시면 외인
연기금이 이렇게 정말 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매수하면 안 되죠. 이 가격에.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기 돈이라면 매수 안 하겠죠. 지금 뭐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5천억, 6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연기금 보세요. 기관들 쭉 매수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은 이제 연기금 자금으로 매수하는 건데 지금 PBR 보세요. 자본이 이 종목 같은 자본이 지금 8조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60조잖아요. 뭐 7, 8, 5, 56, 거의 7 넘는 상황이거든요. PBR이. PBR이 7 넘는 종목을 지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ROE가 10도 안 나는 종목을. 정말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매출 증가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기껏해야 2조 나오잖아요. 이게 PSR 따지면 30이에요. 60조니까. PSR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매출액이 다 영업이익가 순익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시금도 내지가. 그래서 PSR 3 넘으면 솔직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캠피셔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PSR 60인데 그걸 건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30, PSR 30이니까요.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연기금 자금하고 계속 하니까 좀 좋은 말을 뭐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좀 제가 30종목 정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그 종목 중에 몇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못 하겠지만 잠깐 언급해 볼게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보시면 원래 이 종목이 지금 외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기관이 엄청 매수 중인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외인이 지금 최근에 매도 쳐서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외인이 매도가 멈추든지 뭐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매도를 멈추는 순간 주가가 폭등하겠죠. 왜냐면 개인들은 어차피 지금 뭐 올라가면 다 매도 칠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간다 개인이 매도 많이 하는데 기관이 정말 매수를 엄청 지금 모든 기관이 다 매수 중이거든요. 보시면 아프리카 TV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매출이 꺾이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 아직 꺾인 적은 없어요. 보시면 두 자릿수 이상을 증가 안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탑 이걸 꽂았고 탑픽 종목으로 꽂았고요. 저도 좀 갖고 있는데 뭐 반등이라면 반등을 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이 종목은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공부하는 의미에서. 만약 여기 보시면 2년 전에도 올라간 게 여기서 잠깐 올라갔다 횡보하다가 이 57,000원부터 25만원까지 이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돈 번다는 개념으로 뭐 주식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테스트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이걸 적당한 시기에 한 주 매수하고 보유해서 뭐 수익이 난다는 그런 자체보다는 뭐 100% 200% 먹는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시고 뭐 떨어지면 뭐 6만 원대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입가가 엄청 낮아지니까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몇 번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도 괜찮고 이제 N소프트나 이게 LG 생활건강 같은 거 워낙 이제 한 주가 비싸니까 솔직히 투자하란 말을 좀 잘 못하겠는데 좀 뭐 10만 원 넘어가면 좀 그렇죠. 30만 원 뭐 LG생활가 50만 원인데 제가 이걸 투자하란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N소프트로 보시면 최근에 외인들 엄청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정을 어차피 우리나라에 일정한 돈을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종목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보이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종목을 비중을 늘리다가 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를 올리다가 또 올린 한 일정한 경우 일정한 퍼센트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 이제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이제 매도 치면서 수익 실현하니까 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 좀 낮추고 또 실적이 괜찮으면 계속 또 떨어진 종목을 올린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종목이 그렇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확연하게 수급으로 보이는 종목은 되게 쉬운 종목일 수 있어요. 뭐 도전비전 이제 많은 종목이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한샘도 그렇고 뭐 어느 시점에 실적 물론 저희들은 그분들이 보는 회사 상황을 봐야죠. 회사 상황도 좋은데 어떤 외인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무식하게 사요. 물론 저희는 매입가가 낮아야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매도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물론 그 올라가는 기간이 뭐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제대로 매도치기 전까지는 홀딩하면 수익률이 정말 높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몇백 프로 먹는 경험도 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이런 여러 거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정도 좀 비싸서 조금 뭐라 하니까 제가 매수하라는 말은 차마 못 하겠는데 지켜보면 되겠네요. 매수 안 하면 그쵸. 그래서 NC소프트 최근에 지금 실적이 꺾이면 쉽게 솔직히 매수하라면 못 하겠는데 실제 꺾이지 않았죠. 최근에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영업의 하락은 뭐 큰 의미 없고 판관비 많이 쓴 거니까. 그래서 금으로 따져도 지금 1,000억대 이상 벌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3분의 1 타막 정도 난 거잖아요. 30막을 썰으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30억 되면 그건 5년 신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항상 외인도 관심 갖고 또 실제 계속 잘 나오는 한 꺾이지 않은 한 항상 비중을 조정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항상 아신다면 활용한 것도 좋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안 사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게임을 하면 좋죠. 그래서 LG 아프리카는 당연히 뭐 한 주에 사는 것도 괜찮고요. 비싸지 않으니까 또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면 되잖아요. 뭐 7만 원대 사서 6만 원대 사고 떨어지면 5만 원대 사고 4만 원대 사면 매가가 엄청 낮아지고 그러니까 또 아프리카 TV는 제가 그랬잖아요. 보유기한 되게 기분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 1년에 이제 BPX 30% 증가하니까 실제로 꺾이지 않은 한 퍼가 10 아래면 정말 특급이거든요. 10 전후해서 그때부터 매수 들어가면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 종목은 뭐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2년 뒤에 실제 꺾이지 않은 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아무튼 테스트 차원에서 지켜보든지 한 주라도 매수하길 제가 권장해 드리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건 이제 실제 꺾였으니까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여기 위에서 한 주라도 매수했다면 뭐 여기 보시면 한 50만 원 꺾일 때 뭐 한 주, 두 주 더 사고 뭐 45만 원씩 또 몇 주 더 사고 40만 원에서 몇 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더 사는다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40만 원보다 되면 거의 10년 신저가잖아요. 위엔이 아직 지금 37% 갖고 있어요. 최근에 매도 안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정말 매출 뭐 엄청나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니까 대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뭐 주식사는 장기적 하는 거니까 자기 이제 경험상 하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은 판단하에 하실 분이고요. NC소프트도 보시면 실적 괜찮으니까 뭐 그러잖아요. 주식이란 게 한 번 사서 바로 올라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그건 정말 주식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사면 떨어진다 생각 갖고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해요. 그래야 이제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는 그게 이제 주식판이고 그게 이제 주식 좀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매수 가격이 중요하지만 떨어질 감안해서 나머지 매수할 금액을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대신 이제 첫 매수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게 추가로 이제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하려면 당연히 금액을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원픽 종목으로 뭐 삼았던 종목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NC소프트,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또 사람의 HR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보세요. 제가 전 종목을 본다 했잖아요.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들쑥날쑥한 종목은 앞으로 안 살 거란 말고 뭐 상당 기간 안 사겠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영업률 30%예요. ROE 20%. ROE 20%, 영업률 30%인데 그게 매출이 급락할 가능성이 잘 없는 종목은 몇 종목이 없어요. 솔직히 몇 종목 안 되고요. 그런 종목이 이제 쌀 때 사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엄청 싼 건 아닌데 PBR 2가 넘으니까요. 퍼가 10 전후에서는 매입 들어가도 실제 꺾이지 않은 한 이 종목도 보시면 매수한 이후에 보유 기간 동안에 연 20 몇 프로가 BPA 증가하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산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한 10% 떨을 때 더 사고 10% 떨을 때 더 사고 한 30% 계속 떨을 거 감안하시면 괜찮죠. 그래서 아프리카TV, NC소프트, LG전광, 삼성HR은 저도 당연히 지켜보고 제가 이제 저는 보유 중이고요. 여러분도 뭐 매수 안 하더라도 지켜보세요. 당연히 분할 매수고요. 그건 기본적인가 그걸 제가 말할 건 아니고 진짜 산 다음에 뭐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5%, 10% 떨 때 또 사고 10% 떨 때 또 사고 라든지 그러면 한 30% 첫 매수 한 몇 년 신저가니까 살수록 더 오랜 기간의 신저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꺾이면 많이 꺾인다. 그러면 던져야죠. 어떤 종목부터 던지는 게 답이에요. 마음 고생이 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종목을 보시면 제가 몇 종목을 제가 계속 소장하고 싶은 종목이라는 이런 뭐 말을 잘 원래는 안 하는데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에 뭐 제가 이제 종목을 원래는 말 안 했다가 뭐 지금 제가 이제 이 타이틀에 뭐 각자 책임으로 한단 말을 문구를 억지로 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는 다 넣지만 저도 넣는 이유가 종목을 하려면 좀 자유스러워야 되니까 그런 걸 넣은 건데요. 그래서 항상 제 말은 참조 대상이에요. 엔게임도 보시면 이런 수치 갖고 있는 종목 잘 없어요. 솔직히 예쁘죠. 근데 이게 1000억짜리란 말이죠. 중요한 게 이 회사 통째로 사는 가격이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초반. 근데 100억, 작년 180억, 지금 거의도 오늘도 지금 올해도 150억 이상 보잖아요. 뭐 사야죠, 그냥. 사야죠. 최근에 지금 좀 어떻게 지금 다시 반등을 주다 떨어졌다, 최근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말한 기준 그거예요. 이 주식판을 움직인 사람들은 종목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이 많아지면 미래 살 종목들 당연히 리스트를 뽑아놓고 어떤 반등 장이 좋아질 걸 항상 기다리든지 너무 쌓이는 종목을 기다리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정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6천이면 6천원, 5천이면 5천원 이런 시각 딱 정한 다음에 이제 PBR4 보고 당연히 수익성 보고 쌍가인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매집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말 많은 종목이 그렇게 들어가요. 제가 이제 많은 종목을 이렇게 이제 봤고 지켜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2020년도 가격이 안 떨어진단 말을 들었는데, 2020년도 가격까지 떨어진 종목이 꽤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엔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가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워낙 보시면 그때 이제 400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500이 넘잖아요.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지금 그때 100억인데 지금 벌써 2분기에 92억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게 지금 뭐 시청 엄청 큰 몰라도 1000억짜리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 시청이 지금 400억이니까 400억이었죠. 이 종목은 솔직히 떨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급나가면 좋죠. 왜냐면 이 종목은 거의 제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중시할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영업 활동으로 현금으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이게 진짜니까요. 근데 보시면 100억 이상 꾸준히 나오고 지금 벌써 2분기에 100억 나오고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300억 거의 뭐 올해 합치면 400억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청이 400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죠. 뭐 현금 유출도 거의 없고 자본 유출 거의 없으니까요. 단점이 제가 말했듯이 진짜 배달 안 준다. 이건 그건 문제다. 근데 은행주 좀 게임주가 많이 그래요. 아무튼 이 종목도 당연히 관심 겪어 보시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 시기가 좀 갑자기 장이 또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한 종목들은 정말 제가 상당 기간 본 종목이고요. 당연히 검토해서 매출 등락폭이 큰 종목은 다 열애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30종목 말했잖아요. 그 종목 중에 만약에 반등 온다 그 종목 중에 골라도 솔직히 30종목 너무 많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목 그렇게 많은 종목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종목 제가 말했던 종목들은 최소한 하루 15 이상 종목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산다 그러면 뭐 최소한 주가는 안 올라가도 BPS는 15% 이상 증가하는 거고 20% 이상 증가하는 또 몇몇 종목 있고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나이스 평가 정보도 보시면 이 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이
이런 선 이렇게 이런 걸 중식 사람들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이거 올리는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각으로 많이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많은 종목이 좀 그래요. 만약 싸다 PBR 파우더 보고 수익성도 보고 수익성 뭐 변화도 보시고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 변화, 기업 변화를 되게 중시해야 된단 말이죠. 주식판이라는 것은. 근데 그 변화는 결국 재무 비율로 확인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물론 금액도 확인해야죠. 이렇게 클릭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큰 종목을 더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스 평가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건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하게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보시면 마이너스 하나 없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죠. 꾸준히 올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많이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도 뭐 12,500원 이런 가격 떨어지면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 뚝 떨어지면 바로 올라갔잖아요. 시총이 워낙 크니까 이 종목보다 제가 말한 종목은 더 추천한 종목은 나이스 평가 종목보다 나이스 DMB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보시면 ROE도 더 높고요. PBR도 더 낮고요. 이 가격을 보세요. 이 가격도 뚫어내 바로 치솟아 올랐죠. 6,000원에서부터 지금 이게 정말 빠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보시면 이때는 680억대, 지금 850억대. 지금 커졌잖아요. 마이너스 차익도 커졌고요. 이런 종목 정말 좀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종목들이죠. 꺾인 적이 없으니까 매출이 거의 꺾인 적이 이거 잠깐 꺾였네, 그렇죠? 참 이런 종목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게 마음 편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진짜 단점은 매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을 뚫으면 정말 조금씩 담아가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5,000원 뭐 이런 뚫으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좀 좋은 종목이라서. 아무튼 지금 지켜볼 종목이 너무 많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반등을 주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 이런 시기 몇 번 더 올 수도 있고 2020년도 3월 19일처럼 최근 며칠 동안 장이 좀 좋아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저도 현금이 좀 더 있는데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거든요. 장이 이제 급등할 때 좀 현금 좀 갖고 싶어요. 좀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좀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은 계속 매수 중이에요. 엔게임도 당연히 뭐 좋아하는 종목이고 SND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좀 매수해놨죠. 매수해놨고 뭐 당연히 이건 뭐 현금이 뭐 500억 있고 시총이 700억인데 물론 이제 이게 다 돈 번 거 아니라 IPO에서 돈 들어온 거긴 하지만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요 현금이 70억에서 뭐 9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통째로 매수한다. 근데 70억, 90억 현금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용자 신가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천억 아래 중에는 꽤 쓸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천억아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10% 이상이면 시총 천억 아래는 되게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고요. 2020년도 엄청 날라갔죠. 많은 종목이. 네, 뭐 지금 최근에 지금 매출 영업이 계속 두 자수 이상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좀 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거 15,000원 뚫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저 매수할 겁니다. 지금 18,000원이 BPS니까요. 아무튼 제가 말한 종목 중에 지금 제가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을 물론 시간이 많으니까 보면서 이제 제가 매출 급락 종목 다 빼고요. IT 반도체 다 뺐어요. 그냥 다 빼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 KCI도 지금 최근에 좀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요. 그렇죠. 다 급락하면 좀 확 매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RO20이 뭐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PBR 1대 3에 퍼가 5예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다 날라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기를
유념하게 보는 이유는, 물론 현금이 전혀 다 물려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만 현금이 있다. 근데 보세요, 이때도 이제 급락한 다음에 한 6개월, 1년 만에 수익률이 거의 100%, 200%된 종목이 꽤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0년도에도 저도 뭐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적지만 금액으로는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시기가 언젠가를 조금 가늠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 가늠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엑세스 바이오도 최근에 뭐 툭툭 치고 올라가고요. 며칠 꺾인 적이 없어요. 보시면 엑세스 바이오도 보시면 ROE도 150이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로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휴마시스도 보면 며칠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100% 올라갔잖아요. 그쵸? 오늘도 휴젠텍도 좀 반등하고 지금 매출 안 꺾이니까요. 그 다음 앱주는 묵시도 최근에 지금 다시 반등하고 지금 매출 꺾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싸다고 평가하면 사는데, 이게 워낙 매출 증감폭을 예측하기 힘드니까 지금 쉽게 못 들어간 거고요. 최근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시기가 그 올릴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닌데, 제가 올릴 시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희망사항이고, 제가 지금 눈에 막 밟히는 종목도 있잖아요. 모든 종목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종목도 지금 한번 쭉 훑는 거거든요. 보면 이 종목도 지금 거의 4년 신저가 상황인데, 지금 ROE가 지금 이게 지금 ROE 보세요. ROE 보세요. ROE 20 넘잖아요. 영업이율 보세요. 15% 이상씩 쭉 나오죠. 현금 자산도 보세요. 현금 마이너스 차입금 500억, 900억, 1000억, 1200억, 1400억. 현금이 1400억 있다는 거죠. 부채 10%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기에 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지금 유해인들이 20%에서 지금 매도 쳤는데 지금 10%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1년 동안 매도 안 해요. 매도 하겠어요? 현금 보면 매도 못하지. 근데 너무 비쌀 때야 매도하죠. 이때 뭐 국구전 매도 치지만 지금 최근에 매도 안 하죠. 왜냐면 바보 아닌 이상 현금이 있고 돈을 계속 보는데 매도하는 게 바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벌써 현금이 200억 이상씩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이때 400 들어오고.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안 나가잖아요. 지금 자본 지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종목이잖아요. 쌓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못하죠. 외인도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매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도 계속 무대를 밟히고요. 뭐 매수가 15,000원 전후가 최고겠죠. 15,000원 전후가 최고겠죠. 최근에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들은 항상 이 꼭지점에 사는 게 아니라 개인처럼 이렇게, 저는 개인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뭐 반토막 정도 나오고요. 3-4만 원이 지금 고가인데 그냥 한 15,000원이 반토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반토막 나야지 기존 투자자들이 괴로워하고, 물론 이제 이때 적정 가격인가를 확인하셔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상 나야지 가격이라는 게 좀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화도 좀 눈에 밟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이게 진짜 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외인일 수도 있죠.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인이 보여준 것 같긴 하고요. 보시면 벌써 좀 막 들쑥날쑥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면 쭉 사고 이렇게 대부분 외인 진짜 외인 다 이렇게 매매하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매매 안 해요. 그건 다 겉머리 외국인 같고요. 지금 계속 한 종목씩 보는 겁니다. 제가 TNR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이죠. 보시면 이때 잠깐 매출이 약간 그래서 좀 걱정했거든요. 솔직히 영업이익 증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액 증가가 중요하잖아요. 판관비 줄여서 영업이익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정말 예쁘죠. 20%. 영업이익 20%, ROE 20% 정말 특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매출도 하락이 없어요. 특급이죠. 그냥 특급이지. 가격 문제죠. 가격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대로 매수 못 들어갔다 좀 후회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 항상 장기적으로 지켜본 종목이 최고예요. 그래야지 이 종목 잘 알게 되고 나중에 정말 급락할 때 쑥쑥 들어가서 이제 많이 매수해서 당연히 그런 종목은 실적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것도 지금 18,000원에서 6만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도 갑자기 훅 급락한다. 미처 하락 없고 영업 하락 없고 하루 20인데 그럼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30종목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정말 알짜 종목을 언급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다 한 종목씩 때때로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 어떤 상황인가, 뭐 하는 업종인가, 이 며칠 급락할 수 있는 건가, 수익성이 진짜 높은 건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지 자기 거, 지금 유튜브 등 목적 그런 걸 얻기 위한 거잖아요. 저도 이러면서 공부도 되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 쭉 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 이제 SEJ 그룹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보시면 수치가 지금 수치가 빼어나죠. 응?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겠다는, 지금 퍼가 거의 3천, 퍼가 한 500개 안 돼요. 퍼가 500개 안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좋은 종목이죠. 이제 가격이 좀 더 착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반토막을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반토막이 좋으니까요. 15,000 아래 매입하면 좋죠. 최근에 이제 15,000 아래 한번 쭉 잠깐 떨어진 적이 있네요. 잠깐. 뭐 이런 건 진짜인지 모르겠네.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적이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 SAG 그룹 같은 경우 보시면 현금 흐름이 100에서 2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보시면 유흥자산이 제가 말했던 특급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200억 들어왔을 때 80억 나오고 130억 때 20억 나오고 꽤 괜찮은 편이에요. 투자분 189억 들어가서 이 종목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 종목들 보는 이유가 이번 기회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건 정확히 모르고, 이런 내가 몇 번 그런 감이 들 때 앞으로도 이제 다시 떨어지면 또 이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긴 하겠지만, 뭐 이번 기회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고 계속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공포감이 휩싸인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 진짜 주가 장이 좀 좋아지면 또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는 또 이제 있는 전처럼 또 일정 기간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지금 물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하에 지금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안 떨어지죠. 지금 이때 산 사람은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 밑에 가격으로 갖고 있으면 읽긴 쉽지 않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때 사가지고 물리더라도 보시면 이때 보면 700억, 900억 보시면 200억씩 증가하잖아요. 지분, 그래서 이제 1600짜리니까 몇 년 지나버리면, PBR 1.0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아루 20짜리를 PBR 1.0 사면 그냥 퍼 오고 정말 싼 겁니다. 그런 종목 많이 없으니까요. 보통 아루 20짜리가 아루 10짜리가 PBR 1.0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업률 20%짜리 떨어지긴 하죠. 아루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아루 20짜리는 PBR 1.0으로 잘 안 떨어지고요. 특히 이렇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지금 잠깐 정체했는데 계속 증가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워낙 관심 종목,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요. 단점이 업종 문제인데, 업종이 막 특화되고 뭐 엄청나게 경쟁력 있다고는 생각이 안 해요.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대신 이제 시총이 적으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출하고 이러면 또 말 나는데, 제대로 수출하고 그러면 FNF가, 제가 FNF를 처음 아쉬워하는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한 10몇 년 전에 시총이 1000억대였거든요.
그러시면 5조, 6조 막 이러잖아요. 몇십 배 나눠준 거죠. 그런 종목일 수도 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종목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 종목도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이제 계속 매출 증가가 회사가 뭐 보시면 이 종목 없던 업종 보시면 강골 모자 독점 수입 판매에서 뭐 라이센스하고 뭐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브랜드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선 수치로 꼽히니까 이 종목도 당연히 뭐 한식 시럽이라든지 뭐 LF 뭐 이런 종목을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 봐야죠. 보려면 이렇게 수치가 진짜 꽂히고 현금도 진짜 들어오고 아직 시총 적으면서 발전 가능성 높고 매출 증가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종목을 관심을 뒀다가 정말 쌀 때 조금씩 담아두는 거죠. 시총 적을 때. 이 종목 단점은 그저 상장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막 에코 마케팅 여러 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이 좀 지금 작년에 지금 좀 안 좋았잖아요. 영업이 하락하고 그래서 자회사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좋아졌고 제가 뭐 영업이 200억 나오면 정말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해가지고 최근에 매수했다가 지금 좀 마이너스인데 이 종목도 지금 어떨지 모르죠. 솔직히 이 종목은 워낙 우선 기본적으로 수치가 안 나오면 어느 대상이 아니고요. 수치가 나온 종목 중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주가가 싼가 이런 거 보시고 주가 이제 주상 차트 상으로 다 물린 인간이 많은 건가, 아니 좀 싸게 사는 느낌인가, 최근 몇 년 동안 다 물려 있는가 이런 걸 보시고 그 종목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이제 지켜보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제. 주가가 싸냐 비싸냐 따지면 좀 싼 거라고는 말 못하죠. 2.6이니까 그 아프리카 TV가 3이라 내가 비싸다 했잖아요. 그건 하루 30짜리잖아요. 그거 비교하면 싸다고 결코 말 못하죠. 그래서 한번 확 밀어버리면 막 10,000원 밀어버린다 10,000원까지 그러면 가면 그날 내가 매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몇 번 계속 말씀드린 네오팜은 제가 계속 뭐 며칠 전에도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매수했고 이건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배당을 이거 받아야죠.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 종목은 제가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일정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2년 전에 벌었듯이. 이 종목을 누가 던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던지는 바보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상적이면 던지면 안 되죠. 더 이상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일부 사람이 던지면 떨어지는 거죠.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지만 뭐 기존 보유자 잘 아는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겠죠. 당연히 배당이 나오는데 우선 배당 나오고 현금이 1,000원 있는데 누가 매도 치겠어요. 뭐 일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근에도 매수했고요. 며칠 전에도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 주라도 저희 이제 같이 강의 하시는 뭐 저희 강의 들으시면 한 주라 사라. 그래서 공부용으로 17,000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용으로 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SND도 공부용으로 사라 이랬거든요. 솔직히 공부로 사놓으세요. 한번. 떨어지면 더 살 종목.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인 건가. 근데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러면 아예 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최소한 뭐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네오팜이나 SND는 사놔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싸니까 두께 해봤자 3만원 4만원 안 되잖아요. 사놓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최근에 지금 저점 친 게 슈퍼경쿨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상장 신저가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상장 신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매력적이에요. 회사가 망가지지 않은 이상 지금 보시면 매출 최근에 지금 하락 아니에요. 하락 아니고 당연히 현금도 좀 늘었고 많이 든 건 아니고 상장 신저가는 어떤 상황인가 잠깐 항상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장 신저가인 신저가 상황에서 매수한다는 거
저는 어떠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죠. 이때 뭐 뚫으면 대수 사는 거죠. 대신 좀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또 대한약품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 가격이 지금 몇 년 신저가일까요? 지금 한 6년? 7년 신저가거든요. 지금 한 25,000원이.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여기서 단점은 그거잖아요. 매출이 증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총이 워낙 싸니까. 보시면 몇 년 PBR 보시면 한 번도 비싼 적이 잘 없잖아요. 그죠? 이때 잠깐 2.0? 그렇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 발 수 없는 게 매출이 증가 안 하니까, 매출 하락하니까, 매출이 정체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업률 높고 뭐 이거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PBR 1.0 아래인 이유가 지금 뭐 워낙 매출 정체 중이면 좀 크게 평가를 못 받죠. 그것도 이제 현금성 비중하면 네오팜 같은 경우는 1,300대인데 지금 만시자금이 1,000억이고 부채도 10% 남짓하잖아요. 이건 부채가 좀 30%잖아요. 다르죠. 그걸 잘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보시는 거야. 대신 이제 통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시총 대비 뭐 영업이익 순이익, 뭐 만시자금, 뭐 ROE, 영업이익률 다 보시고 절대적인 그런 거 보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싼가 비싼가 보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상황인가 보시고 왜냐면 그런 기준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거 아니에요. 장이 이제 좋아지면 그런 걸 종목을 먼저 매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돈 많은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라면 어떤 종목이 장이 좋아지면 매수할 건가 생각하시면 단순하죠. 누가 올린 종목을 사겠어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행위니까요. 현금 자산 보고 시청도 보고 현금 자산 시총 보고 ROE도 보고 지금 회사 망가지고 있는 건가 멀쩡한 건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시고 주가 상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안 했죠. 그러지만 마이너스 일정기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필연적이고 변동성은 주가 떨어진다고 회사가 망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주가 올라간다고 뭐 잘 본 것도 아니고. 대신 이제 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하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자, 그 회사 가치 대비 너무 저가인가 판단하시고 주차트 상으로 아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많이 없구나, 다 비싸게 샀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사야죠. 그래야지 항상 유리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덜 아프죠. 저희보다 싸게 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지면 그분들은 매도 칠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가치 투자는 항상 그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싸다 PBR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산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싸게 사는 건가,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 중인데 갑자기 폭락해서 사는 건가, 기업가치와 시총 갭이 더 커진 건가, 그거 항상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제 뭐 종목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인바디도 봤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외인이 적지 않아요. 외인이 거의 27%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때좀 아쉽죠. 이때 아쉬우니까. 근데 최근에 실적이 괜찮고요. 제가 이제 말했듯이 1.0까지 떨어지면 정말 매력적이다. ROE 20 가까운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반등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좀 이건 진짜 외인이에요. 외인이 이렇게 유순해요. 유선형으로 살 때도 쭉 선형을 기시죠. 팔 때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뭐 기간이 좀 사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좀 안 좋다가 저번 주 뭐 금요일부터 좀 좋아진 종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바텍도 지금 가격이 아쉽죠. 지금 낙폭이 너무 적어요. 46,000원 거의 여기까지 밀어버려야지 한 2분 1토막 이런데 낙폭이 적은 게 좀 아쉽고 이 종목은 진짜 회사야 뭐 최근에 괜찮으니까 낙폭이 적은 것이 좀 아쉽다. 나중에 올라갈 때 조금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케일렛도 시총이 적지만 최근에 보시면요. 작년 올해 지금 보세요. 수익성 증가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사이금도 좀 증가하고 자본성이 좀 증가 상황이고 이 종목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인크로스인데요. 인크로스가 지금 저번 주에 21% 한꺼번에 올라와서 이 종목도 제가 10,000원 오면 좀 제대로 매수하려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지금 11,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안 온 건데 이것도 매출이 폭락했으면 솔직히 매수상이 아닌데 매출이 폭락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년 전 주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도 영업률이 30%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구나. 이제 단점은 매출액 자체가 적은 거죠. 500억 남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PSR로 따지면 3이 넘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다 제가 말한 이제 여기 때리면 뭐 상정 신저가니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 물린 상황이니까 상정 신저가는 다른 개념이고요. 좀 이때 이제 자본 전개가 600억대 지금 900억대로 됐고요. 아무튼 이 종목도 저번 주에 뭐 한 번에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정 신저가랑은 다른 의미 있어요. 회사가 망가지지 않은 한 매출 뭐 증가 안 해도 자본은 계속 증가할 텐데 다 물린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상황에서 매수하는 거죠. 이건 특히 이제 거의 4만원까지 됐던 종목인데 10,000원 되면 거의 4분의 1통 난 거라서 되게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이건 좀 아픈 종목인데 이건 제가 매출이 너무 급락해서 매도 쳤거든요. 제가 몇 프로 손실 보고요. 저거는 좀 반등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사주 취득하고 그러니까 뭐 좋게는 보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걸 좀 지금 최근에 막 기관들 매도 치면 외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외인이 매수해야죠 이건. 근데 지금 너무 급락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런 가격대 2020년도 가격대 있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우선 매수 대상이 되게 쉽지 않죠. 이게 뭐 이거 뭐 20, 30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만 뭐 이 좀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실적 좋아지는데 외인이 매수한 건 되게 좋은 거라서 최근에 지금 외인이 많이 매수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급락한 건데 현대차 기아차 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지금 외인이 매도 치다가 다시 지금 기아차도 외인이 매수 들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 기아차에서 지금 기관들은 되게 안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되게 매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외인은 최근에 지금 계속 매수 중이고요.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외인이 매수 중이고 그래서 뭐 볼만한 가치 있으니까 보라 뭐 이거 잘 보는 게 아닙니까? 뭐 볼 가치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게 의미 있나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외인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는 측면에서 볼 가치는 있을 수 있겠죠. 보니까 현대모비스 뭐 메르세데스 전기차 모두 셋이 모두 공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외인이 매수 상황입니다. 세 종목 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게 지금 외인이 49% 종목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사고 있었잖아요. 카카오 사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냥 네이버는 그래도 멀쩡했다고 하던데 워낙 외인이 매도가 셌기 때문에 쉽게 지금 지금 기관은 엄청 매수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봤으니까 카카오를 당연히 한번 볼까요? 카카오 보면 이제 뭐 며칠 전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화재가 있은 다음에 지금 5% 급락하고 외인 신뢰금 매도 기간 600 매도인데 1,300을 개인이 다 매수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엄청 싼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매수랑 현명한가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제 매수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시면 뚫고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한 17만 올라갔으니까 3만 원까지 떨어지면 5분의 1토막 3만 원 진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5분의 1 당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물리는 상황이죠.
외실은 증가 상황인데, 그래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1점대. 제가 뭐 에코 마케팅 사례도 그렇지만 플랫폼 관련 기업이 PBR 1점대면 좀 매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보시면 카카오도 보시면 2년 전에 1점대 이때 매수하면 괜찮고 20점대 넘어가면 어떤 종목들은 싸진 않은 거니까요. 1점대 오면 다시 볼까요? 카카오나 이런 거 종목. 네이버는 이제 너무 아래가 낮아서 좀 그렇고요. 카카오는 지금 최근에 지금 아래가 좀 나오니까요. 1점대 되면 카카오는 다시 보죠. 1점대 되려면 5만원 아래. 지금 1점대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카카오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 잘하면 한 번 더 밀어버리겠죠.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기겁을 하게 되죠. 기점 보유자들이. 그래서 좀 쉽게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요. 카카오뱅크도 보시고 뱅크도 보시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진짜 뱅크 쉽지 않습니다. 개인만 매수 중이잖아요. 위인도 비중이 높지 않아요. 카카오뱅크 13%밖에 없어요. 다른 여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60% 이런 게 많죠. 신한주주, 뭐 KB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비싸니까 이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회사가 이제 매출 증가하니까 좋은데 너무 비싼 거죠. 카카오페이는 좀 카카오페이 제가 얼마 전에 결제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더 다시 되나 모르겠네요. 카카오페이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비용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는 뭐 적자 기업이니까 지금 영업이 적자 기업을 매수한다는 게 현명할까요? 저희들은 마음 편한 투자를 추구하니까 좀 그렇죠. 4조짜리인데 종목 볼 게 또 볼라면 또 많은데 최근에 나스미디어 이런 게 있으면 되게 급등 상황인데요. 인크로스하고 비슷하게 지금 영향을 받아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여기 나스미디어 넷플릭스 실적 광고 요금제 기대감의 5%또 계속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안 좋은 장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거의 밑점 치고 55%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출 영업이 증가한 종목 중에 주가 과열 떨어지는 종목을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여기 최근에 실적 자기가 보유한 종목인데 매출 영업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한 종목을 산다는 건 정말 뭐 최소한 정체 중이든지 그래야지 뭐 급락한 종목을 주가 떨어진다 하는 건 정말 어리석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실적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데 주가는 과다하게 떨어졌다 생각이 드나 보죠. 최근에 1.0 뭐 거의 18,800원이 BPS니까 2만원이면 거의 1.012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걔는 지금 보시면 딱 보이죠? 기관이 다 산 거예요. 지금 다 밀어 올렸네요. 그렇죠? 기관이 엄청 사가지고 올려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총 큰 것은 기관의 외인이 막 대놓고 사든지 대신 이제 그분들이 보는 실적이 괜찮은데 대놓고 사든지 그러면 이때 샀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그냥 매도치면 안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적잖아요. 막 여기 매수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오면 막 미친 듯이 사요. 그럼 좀 기다려주면 수익성이 높을 수도. 근데 그 와중에 실적도 또 3분기 잘 나와. 그럼 더 올리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내일 장이 좀 좋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시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특히 이제 외인들이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막 약간 좀 혹시 급등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엄청 급나가는 장 그럴 때는 종목만 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잘하는 종목 보려 하고 좀 이제 실제 안 나오는 종목 잘 안 보려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궁금하든지 그러면 유튜브 거기 이제 댓글
안에 좀 궁금한 한번 말해줘라. 내 종목 이거인데 좀 말해줘라. 안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런 제가 회사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종목 다 잘할 수는 없죠. 제가 아는 정보가 좀 적진 않지만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거랑 그 기업 가치 대비 보이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상위 비싼가 싼가 이런 거 평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 이제 궁금한 종목, 보유 종목 이런 거 올리시면 제가 종목 말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장이 저도 이렇게 장 계속 안 좋으면 우울해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고요. 저도 이제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장이 좋고 그러면 저도 이제 신나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을 심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혹시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장이 엄청 이제 신저가 많이 치잖아요. 그때 또 제가 종목을 또 신저가 종목 위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